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와 치솟은 임대료로 인한 대학생 주거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숙사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의문까지 표시하고 있는 상황.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유창선입니다. 이슈인 서울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밀착 심층 취재해서 그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다뤄질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요즘 막 신학기가 시작됐죠. 하지만 모자란 기숙사에 높은 집세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마음고생, 몸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공기숙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기숙사 사업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 기자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임세혁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학생들이 요즘 그 집값 걱정이 많이들 이제 크다고 하는데요. 김대호 기자. 네. 대학생 하면은 역시 그 기숙사에 이제 거주하는 게 뭐 가장 이제 안정적일 텐데 그게 좀 여의치 않나 보죠. 집값 걱정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숙사에서 생활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 취재를 하기 전에는 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자취 그리고 하숙,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광주가 고향인 대학생 김지연 씨는 2년째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적과 외국인 학생 위주로 입관생을 뽑는 기준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적 순으로 일단 그거를 배정을 하는데 이제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니까 그만큼 성적 좋고 좀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좀 집안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시연 씨도 대학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쓴 월세만 수천만 원. 이 씨는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입학할 때부터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도 성적순으로 그리고 선착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운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에 되게 압박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좀 대학생활을 좀 더 재밌게 그리고 활기차게 하기에 좀 저는 좀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는 저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또 경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운도 따라야 되고 이거 뭐 로또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가 그렇게 부족한가 봐요. 요즘 뭐 흔히 이제 개그적인 표현으로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진짜 부족했습니다. 네. 이 부족한 대학생 기숙사 그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세값과 같은 주택 임대료가 오른 탓도 있지만 이 같은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근본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보면 20%가 넘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수용률이 10%도 되지 않는 대학도 많습니다. 여기에 현재 건립되고 있는 기숙사와 외국인 등 특수학생 입관 정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 학생 수용률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레 월세와 같은 주거비용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가 서울 시내 11개 자치구에 있는 69개 자취방과 하숙집, 고시원 등의 제곱미터당 임차료를 분석한 결과 고시원의 경우 강남의 대표적 주상복합 아파트인 타워팰리스와 1.2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자취방과 하숙집 등의 임차료는 시내 8개 자치구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살 곳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지방 출신 학생들은 그만큼
주거 비용이 등록금 못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값만 안 들어도 달달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지 용돈만 2, 30만 원 주면 되는데 그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만 60만 원 아까 달라 하더라고요. 예, 저 정도면은 학부모들이 정말 비명이 나오겠어요. 등골이 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등록금에다가 용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반값이 뭐 저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이거 좀 재단에서 어떻게 좀 더 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실을 짓는 데는 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죠, 대학 재단에서. 하지만 이 기숙사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2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숙사들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이 기숙사가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 재단들이 소극적입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들은 기숙사도 강의실처럼 의무 시설로 지정돼야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 다시 말해 재단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도 결국 돈을 쓰기 싫었던 거고 국가도 그 사학재단에 돈을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주체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숙사가 수용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정부와 사학재단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시내 곳곳에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정책에 추가로 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따른 조치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대학생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 계획에 의해서 대학생들이 필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학생 임대주택 또는 대학생 기숙사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재단이 나서지를 않으니까 이제 서울시 같은 자치단체가 돈 들여가지고 나서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이 기숙사를 짓던 간에 참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자치단체의 기숙사 건립 사업을 두고 이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기숙사 건설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해요? 네네. 그런데 공공기숙사 짓는다. 이건 뭐 사실 뭐 취지도 좋고 뭐 학생, 학부모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반대하는 이유 뭐 어떤 거예요? 네, 이 문제는 제가 취재했는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주장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월 24일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열린 동정보고회에선 주민들의 고성과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전농 7 재개발 구역의 문화시설 부지에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주거 환경도 망가질 거라는 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조용히 살던 동네에서 학교 기숙사가 들어오면은 조용한 동네를 좀 소란스럽게 하고. 기숙사 건립이 예고된 또 다른 곳, 광진구 구의 유수지 인근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지 공원에 철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19층짜리 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 이에 인근 주민들은 건물 벽면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기숙사 건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공원에 19층짜리 기숙사가 들어서면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주민 쉼터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숙사 건립 반대 주민들은 한결같이 서울시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 소유의 땅에 짓는 거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지방 조그만 시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아무것도 주민 설명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임세혁 기자. 네.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저렇게 학생들 기숙사 들어오는 것 자체를 또 이제 싫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권, 재산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저것만은 아니라면서요. 예. 뭐 어떤 이유가 또 있나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건립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왜 정부나 대학재단이 아닌 서울시가 나서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간지 직접 확인해 봤고요. 또 서울시 주도의 기숙사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까?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학생 기숙사는 강서구 내발산동과 마포구 공덕동 등 6개 지역 1,400호 규모. 이를 위해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시 예산은 모두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서울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지을 경우 혜택을 보는 게 누구냐는 겁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금은 서울 시민이 내는 건데 그 시민이 낸 세금 갖고 지방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건 서울 시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는 꼴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지방에서 지어야 할 기숙사를 왜 서울시에서 집니까 그거는. 저는 서울시 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생각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좀 복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는 기숙사 건립은 대학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의무는 근본적으로 각 대학재단에 있는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 대신 지어주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사학재단, 그러니까 대학들은 기숙사를 안 짓게 되는 거고 굳이 돈을 써가지고 기숙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시민의 예산으로 과연 이렇게 그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하는 게 예산의 어떤 분배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 예, 그러니까 반대 이유가 또 이제 저런 문제가 있네요. 또 글쎄 이제 저런 반대 의견도 좀 이해는 가요. 이 공공기숙사 저렇게 지으면은 혜택 입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다 지방 학생들인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굳이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쓰느냐? 뭐 그런 반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 1차 책임이 있는 대학재단이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대신 해줌으로써 면피를 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굳이 하려고 한다면 국비를 받아서 할 일이지 이게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 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도 주민들이 저렇게 이제 반대하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알 텐데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저 사업 추진하겠다. 뭐 그러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시작은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이유가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요? 예.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아시겠지만 2011년 말쯤이었죠. 그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섰습니다. 이게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었죠. 당시 박원순 후보도 시장이 되면 대학생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고 난 뒤 기숙사를 포함해 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여기에 기숙사가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학 기숙사 설립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굉장히 반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무리하게 좀 이걸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 박원순 시장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실적 달성을 위한 밀어붙이기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이 되는 셈이네요. 예,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인데요. 그 실적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주변의 목소리를 들을 여력도 관심도 없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죠. 예.
그러면은 김대우 기자, 네네. 지금까지 뭐 여러 이제 반대 목소리들 뭐 쭉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도 서울시는 공공기숙사 사업 추진 뭐 그대로 한다는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서울시에게 어떤 입장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대학생 기숙사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학이 많기 때문에 더 지금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이 지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뭐 전반적인 국가적인 정책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그 부담 경감에 대해서 뭐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서울시도 앞장서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네. 저는 오늘 이제 쭉 들으면서 네네. 지금 이제 서울시 얘기도 들었지만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학생, 학부모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네. 공공기숙사 짓는 거 분명히 이제 뭐 좋은 일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시가 지니까 이제 논란이 저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서울시가 이렇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맡아서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렵나요? 이 정부의 핵심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뭐 정책 그리고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까지 손이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해결되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그 서울시 얘기 들어보면은 그대로 사업 강행하겠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서울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번에 보실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계속 간다는 상황 속에서 강서구에 있는 한 지방학사는 작지 않은 바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이곳은 제주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탐라 영재관입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곳으로 수용 인원은 300명, 현재까지 약 4,500명의 대학생들이 이곳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 기숙사를 설립한 건 제주도청으로 토지 매입 비용에 3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40억 원, 복권 수익금으로 25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문제는 먼저 각 대학교의 책임이 있고 다음으론 정부와 지방의 몫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다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리 제주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주도에서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고 제주도에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어낸 기숙사입니다. 예, 지금 VCR 보니까는 저것도 아주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각 지방에서 저런 방식으로 기숙사들 뭐 많이 짓는 거는 저런 방식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물론 저런 방식으로 다 진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예. 예.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탐라 영재관 말고도 이미 많은 지방학사가 서울시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굳이 기숙사를 짓고 싶다면 직접 짓지 말고 각 지역의 지자체들이 주도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에 영등포에 한 지방학사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거 한번 저도 가봤는데, 아우, 잘 지었더라고요. 충북학사 말씀하시죠? 예, 충북에서 지은 거. 그런데 거기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경쟁이 아주 그냥 치열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기숙사 건립에, 대학 재단들이 나서는 거, 재단들이 좀 맡아가지고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렵나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지어지는 기숙사도 있고 또 기숙사가 지어질 예정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앞서 보셨던 민달팽이 유니온 이한솔 위원장은 대학재단이 건립해야 할 기숙사를 서울시가 짓고 있는 만큼 기숙사가 완공돼서 운영이 들어갈 경우 기숙사와 가까운 대학들이 기숙사 운영비 또는 입주학생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재단이 손을 놓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서울시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이고 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시가 지금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 작업, 여기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임세혁 기자 또 김대우 기자 취재하시느라고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이번 시간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SNS 톡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리 이슈가 되는 뉴스를 SNS에 올려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시는 건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맞지 않게 직원을 채용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문제의 채용자 중 한 사람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보답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에 대해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하거나 채용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올라왔습니다.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대선 후 청와대 인사부터 관행화되어 있는 문제로 정치 환경 실정에 맞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휴학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이자 전액을 연소득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하 가구는 90%를, 다자녀 가구는 둘째부터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학자금 때문에 휴학한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어떤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싼 등록금 챙기는 재단, 학자금 이자 먹는 은행이 있는데 그로 인한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 등록금을 내리거나 이자를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의견도 있네요. 지원하는 휴학생은 서울 소재 대학생 아니면 서울 출신 대학생,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도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방학생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유사한 논란 걱정하시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도봉구 유일의 성폭력 상담소가 최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해 왔던 곳인데요.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투자만 늘리고 정작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소장이 월 500만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자비로 보태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마저도 이제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먼 거리로 가야 하도록 만들면 피해자들이 움직이기를 꺼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성폭력의 특성들이 워낙 다양해서 관공서 개념이 아닌 특화된 경험을 가진 민간 상담소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예, 성폭력 상담소 역시 여러 가지 그 지원책 아직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시사기획 이슈인 서울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취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는 SNS 톡톡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